네, 안녕하세요. 맹브루입니다. 이번에 제가 데려올 친구는요, 바로 플랫 밀리패드라는 녀석이에요. 이 밀리패드, 다른 말로 하면 노래기인데요. 이 노래기는 절지류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마이너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절지동물을 키운다고 하면은 거미, 정갈, 진해 이 세 가지를 주로 생각하게 되죠. 물론 해외에서도 밀리패드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란툴라, 정갈, 진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죠. 자,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내일 오기 때문에 약간의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자, 뭐 대단한 작업은 아니고요. 이 산란목이 부서지기 쉽게 물을 좀 부어서 무르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냥 나무에 물을 먹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 5시간 정도만 있어도 많이 물러질 거고, 하루 정도 놔두면은 이제 완전히 부수기 쉬운 상태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를 마쳤고요. 내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날이 돼서 제가 플랫 밀리패드를 데려왔습니다. 아주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우리나라 노래기는 약간 얇은 느낌이 있고, 외국에서 이제 애완용을 기르는 친구들은 원통형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두껍고 길쭉한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되게 얇고 납작한 그런, 어찌 보면은 공벌레 주민들이랑 좀 닮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암수 한 페어로 맞춰주셨어요. 즉 암컷, 수컷 한 마리씩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작은 녀석이 수컷이고 여기 조금 큰 녀석이 암컷인데요. 이 친구들 암수는 배를 보면, 다리를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수컷은 한 여기 7번째 다리쯤인가? 그쯤에 다리가 하나가 없고 좀 다른 모양으로 변해 있습니다. 반면에 암컷은 확인해 보면 다리가 모두 달려 있습니다. 외형으로 조금 쉽게 구분할 수 있죠. 네, 사육장을 세팅할 건데요. 자, 사육장에 기본적으로 톱밥이 들어갑니다. 이 톱밥은 이제 서비스로 좀 챙겨 주신 건데 아마도 이 친구들이 먹이로 먹던 톱밥인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썩은 유기물이나 부유물 같은 걸 먹고 살기 때문에 톱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톱밥을 부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엽토인데 제가 부엽토를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좋다는 건 일단 다 때려 넣을 생각이고요. 자, 부엽토를 넣고 낙엽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톱밥인데 이것도 조금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 친구들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확실히 그 자료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노래기에 관한 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노래기 중에서 더 마이너한 플랫 밀리패드다 보니까 확실히 자료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아주 넉넉하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산란목을 붙여놨어요. 이 붙여놓은 것도 더 부셔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외국에서는 곤충 젤리를 넣어주더라고요. 약간 비타민 같은 것도 공급이 되고 수분도 공급이 되고, 뭐 넣어줘서 나쁠 건 없다고 하니 저도 넣어주려고 합니다. 자, 충분히 섞인 것 같은데요. 한쪽에 수분을 좀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위에 낙엽이랑 참나무 수피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이 친구들 키우는 거 보면은 약간 등강류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분해 생물처럼 그리고 생활하기도 하고, 칼슘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더 키우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도 제가 데려온 플랫 밀리패드가 조금 그나마 대중적인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니아층도 좀 있고, 모프 같은 것도 좀 있다고 합니다. 색깔 변이가 좀 많아서 뭐 밀크 캐러멜, 뭐 브라운, 블랙 뭐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른 녀석들도 한번 모아보고 싶긴 하네요. 자, 여기는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이끼장인데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깃털이끼들인데 이 깃털이끼를 좀 뜯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뜯었으면 충분한 것 같네요.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쪽을 습하게 해줬으니까 이쪽에다가
그리고 곤충젤리 가져온 김에 갑오징어뼈도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자, 갑오징어뼈를 한쪽에 놓고 곤충젤리도 한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칼슘이랑 젤리까지 세팅이 끝났고요. 서비스로 주신 칼슘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보레가루 같은데 원래 노래기는 칼슘을 조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아무래도 플랫 밀리패드가 좀 단단하다 보니까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외국에서도 이 칼슘을 아예 바닥재에 섞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뿌려놔도 딱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여기만 살짝 너무 뭉쳐있으니까 조금 흐트러지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육장을 멋있게 꾸며놨는데 잘 적응해주면 좋겠어요. 노래기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지구를 살아왔습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말이죠. 오래된 노래기 중에 가장 유명한 녀석은 아마도 아르트로 플레오라라고 하는 노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노래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플랫 밀리패드는 더욱더 고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화석을 보면은 이 녀석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납작한 형태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모습이 많이 변하지 않은 채 긴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죠. 자꾸 보다 보니 삼엽충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네요. 사육장을 잘 세팅해 줬는지 이 친구가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을 하고 있네요. 알아보니까 이 친구는 이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해외 사육자가 말하길 이 친구는 이끼도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끼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끼를 넉넉하게 넣어준 거고요. 수분도 반은 습하고 반은 건조하게 해서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방울을 조금 먹으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아무래도 밀리패드다 보니까 역동적인 모습을 보기 힘들었어요. 타란툴라 정갈 지네였다면 은신처에 있거나 마구마구 돌아다녔을 텐데 그런 모습은 조금 보기 힘들었고, 이 플랫 밀리패드는 그나마 지상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노래기들은 땅속이나 은신처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보기 조금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산란목이나 바리톱밥을 주변에 세팅해놔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뭘 먹는 모습을 조금씩 관찰할 수 있었어요. 해외 사육자 말에 따르면 주로 발효톱밥이나 썩은 나무 위주로 먹고 야채 같은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당근을 주니까 아주 잘 먹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등강류나 다른 거북이 사료인 감마루스도 줬는데 그 감마루스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애완용을 기르는 밀리패드는 원통형의 밀리패드입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자라는 대형이죠. 보통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패드, 즉 아자미를 가장 많이 기를 건데요. 그런 원통형의 밀리패드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런 납작한 형태의 노래기가 제 이목을 좀 더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기가 해외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종이 존재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에 사는 노래기도 굉장히 멋지게 생긴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끼를 먹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습은 이끼보다는 이끼의 뿌리를 먹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형에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아프리카 자이언트 밀리페드 같은 녀석들은 다리가 정말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래도 약간 지네 같은 모습이긴 한데 다리가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는 다리가 많은 걸 징그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리가 없는 걸 더 징그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향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친구 이제 제가 잘 키워야겠죠? 앞으로도 이 친구의 근황 자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맹구리였습니다.